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의 운명적인 인연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한번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 빠른 연애운을 좀 봐드리려고 노력을 해드렸는데, 이 리딩은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에 좀 제일 좋은 인연, 진짜 찐 인연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보내준 인연, 조상신이 맺어준 인연, 이런 개념으로 리딩 드릴 거라 약간 시기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랜만에 헬로우 스킬, 새로운 스킬을 마련을 했어요. Yes or No라는 그 주제로 질문을 갖고 보시면 Yes 혹은 No라고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는 스킬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해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 멤버십 가입과 다른 저의 컨텐츠들도 한번 구경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셔플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이 먼저 나와서 이거는 같이 볼게요. 읽어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에이스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사실 이 카드가 반대로 떴거든요. 그래서 약간 새로운 기운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님들이 좀 오랜 기간 동안 연애를 안 하셨다라던가, 혹은 연애가 시작이 되어도 좀 유지가 안 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연애운이 안 좋았으면 안 좋았던 만큼 더욱더 좋은 새로운 기운을 줄 수 있는 인연이라 좀 내 감정이 리프레시 되고, 뭔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정말 좋은 인연은 술술술 일이 잘 풀리고, 그 사람 만나러 가는 날에 나에게 좋은 소식이 들어온다던가 약간 이런 인연이거든요. 그런 분과 연이 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사람 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1번님의 눈에 정말 더도 말고 진짜 눈에 확 꽂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엠프로의 카드가 뜨셨고요. 그리고
굉장히 자신의 위치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들이 여러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우선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대에 있어서는 불명확하게 나오긴 하셨는데 너무 연하의 어떤 사람은 절대 아닐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하보다는 연상의 가능성이 좀 더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자신이 확고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에 비해서 좀 약간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인정을 받는 직업군에 있으면서도 외부 활동이 잦으신, 출장을 자주 나가신다던가 애초에 좀 다른 지역을 오가셔야 되는 업무가 있으시다던가 이런 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 경쟁에서 굉장히 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좋은 회사에 들어갔을 가능성, 그리고 뭐 좋은 대학에 또 들어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리더십도 있고요. 통찰력이 굉장히 큰 무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비슷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모아놔도 이분이 리더를 항상 한다. 어느 모임에 나가더라도 이분이 장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이 현재 있고요. 싱글 라이프, 솔로 라이프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연애를 나서서 열심히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1번님들 리딩 초반에 제가 좀 혼자 오래 계셨다면, 연애가 좀 잘 안 되셨다면 더 좋을 인연이다 라고 리딩 드렸는데 이분 또한 연애를 막 많이 했던 분이 아니라 좀 오랜 기간 쉬었다가 연애를 하셨다던가 애초에 연애 자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혼자 지낼 시간이 많기 때문에 1번님과 조금 좀 천천히 보폭을 맞춰서 연애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잘나면 잘날수록 사실 누군가를 이해해주기가 쉽지는 않죠. 보편적으로. 근데 이분께서는 적어도 자신의 어떤 내 여자, 내 남자, 이런 나의 파트너에게만은 귀를 열고 그 사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님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줄 거고 1번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체로 다 따라주는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조금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1번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특징. 굉장히 좀 좋은 집안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회사라던가 직장 자체도 좀 대기업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프리랜서라던가 사업자의 느낌은 아니시고 어떤 회사에 종속되어 있긴 하신데 그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승진을 하신 케이스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타워와 데스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성에서도 약간 선으로 만났다던가 소개로 만났다던가 일적으로 공적으로 만나셨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성에 대해서는 제가 왜 에이스 오브 컵이 반대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두 분이 한번 이 공적인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그 다음에 관계가 끊긴 케이스일 수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엄청 오래 사귀고 연애적인 감정을 교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끊겼다가 다시 들어온 인연이라 어떻게 보면 헌 인연이다? 완전 새 인연은 아니다. 뭐 중고 인연이다. 약간 이런 표현이 떠올랐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상대방분은요. 사자자리의 사람이라던가 이 사자자리의 사람은 굉장히 명예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옳고 자기의 주장을 좀 강하게 밀고 가는 어떻게 보면 좀 남성적이고 자기의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미스포튠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저는 이 사람 자체에 어떤 불운이 있었다라는 느낌보단 두 분 관계에서 오해가 있었거나 좀 잘 되어가는 과정에서 삐끗했던 어떤 실수가 있었던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패션의 카드가 떠요. 그래서 이 사람과는 좀 열정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연애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폼생폼사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 그냥 소소하게 우리 밥 해먹고 도시락 싸고 뭐 집 앞에 있는 뭐 공원 놀러 가고 호숫가 가고 이게 아니고 이분은 정말 연애도 돈을 들여서 남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연애를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분위기 자체가 좀 섹시하다라고 저에겐 좀 느껴지고 있고 1번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특히나 좀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에서도 이 사람이 꾸민 행색은 댄디하고 여자분이셔도 이분은 좀 약간 캐주얼한 룩보다는 포멀한 옷들을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1번님이 느끼기엔 이 사람이 가진 어떤 특유의 강인한 느낌, 네, 강렬한 인상 이런 걸 좀 좋아하실 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굳이 연예인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상대방이 여자분이라면 김혜수 씨, 이효리 씨 그리고 상대방이 남자분이시라면 이민호 씨라던가 나이가 좀 드신 버전으로는 정우성 씨 이렇게 좀 선이 굵다 그리고 임팩트가 남는 그런 인상일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커머스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사업적인 수완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거다라고 하고 있고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는 약간 연구원 같은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분께서는 좀 폭넓게 요즘 트렌드는 뭔지 요즘 유행하는 게 뭔지 좀 다방면으로 좀 관심사가 열려 있고 많이 좀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상대방이 우리 1번님을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은요. 사실 1번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꽂혔다라는 느낌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자의 얼굴이 또 그려져 있네요. 이분께서는 사실 젤만큼 좀 재고 온 느낌? 혹은 공적인 관계 정도로 지내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단절된 이후에 마음이 오히려 굳어지셨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는요. 1번님에 대해서 좀 손쉽게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대요. 공적으로 만나셨거나 애초에 조금 어려운 자리에서 만나셨기 때문에 술 한잔 먹고 편안하게 알아가 보고 좀 만나다가 말고 이런 관계성으로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1번님에 대한 시선 자체가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선 내가 진중하게 만나야 될 대상이다. 섣부르게 만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셨다고 하시고 1번님이 이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좀 부드럽고 좀 많이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포용력이 넓다, 이해심이 깊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장점에 대해서 이분은 좋게 보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애보다 서로에게 좀 좋은 것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초반에 두 분이 너무 좀 어렵게 만났기 때문에 연애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1번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고 나 또한 1번에게 너무 홀딱 빠져서 막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1번님 자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관계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높아진 일이나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다른 인연이 조금 같이 있었을 수 있다고 느껴져요. 애초에 1번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1번님을 알기 전부터 이 사람이 누군가와 좀 연을 맺고 있었던 상황 아니면 썸남 썸녀가 있었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이 초반에 1번님과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사실 별다른 감정이 깊게 있진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뒤에 이분께서 근데 1번이 되게 착했는데 다시 1번에게 돌아가 볼까? 라는 어떤 일종의 재회운을 좀 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나마 용서가 되는 건 물론 1번님 입장에서 속상하시겠지만 이분과 그렇게 큰 교류 없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저는 좀 높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쨌든 1번님의 그 마음, 씀씀이, 다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계시고 관계 진전을 생각보다 지금은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전에는 굉장히 쿨해 보이고 되게 아쉬울 것 없이 행동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1번님에게 직진하고 싶어 하시고 대시를 좀 강력하게 자기의 어떤 재고 따지고 이런 거 내려놓고 1번님과 밀당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카드가요. 체중계에선 여성의 모습을 이게 좀 흐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남자분께서 지금 그대로도 좋아라는 카드가 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번님이 요즘 선생님 저 얼태기예요. 요즘 살 좀 쪘어요. 저 요즘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이어도 이 사람은 1번님 그 자체로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다가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과 사귀어 가신다면 우리 1번님은 좀 어떤 연애를 하게 되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보이는 카드는 섹슈얼 프리덤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제 생각에 두 분이 주변 눈치를 좀 많이 보시느라 연애에 대한 어떤 떨림, 설레임 이런 걸 좀 못 느끼고 연애에 대한 즐거움보다는 서로 약간 눈치 보거나 예의 차리느라 관계가 좀 진전이 안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면 두 분 다 너무 조심스러웠다던가. 그래서 우선은 두 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고 우선 상대방 분이 1번님과 조금 깊은 관계로 가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정신적인 어떤 좀 교류를 많이 하게 되실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카드가 Spiritual Maturity라는 카드가 또 떴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연애보단 좀 결혼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나이대일 수 있겠고 혹은 상대방 분이 1번님에 대해서 약간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서 다가올 수 있겠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분은 처음부터 데이트 많이 하고 자주 만나고 이러시기보다는 결혼관이라던가 연애관 이런 좀 정신적인 대화를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분이 1번님과는 좀 나랑 확실하게 잘 맞는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완벽하게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한다. 사귀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렌디피티라는 카드가 떴어요. 제가 예전부터 조금 리딩 드릴 때 같이 언급을 드렸던 영화인데 세렌디피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운명을 믿는 여자와 운명을 믿지 않는 남자가 우리가 인연이라면 다음에 만나겠지 하면서 어쨌든 결국엔 만나지는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진짜 인연이라면 결국에 만나게 된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지점이 한 번은 있을 거래요. 아,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완벽한 나의 짝이구나. 이 확신이 들면서부터 오히려 그때부터 불이 붙게 되실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nifestation, 그리고 self-respect 이 카드가 떴기 때문에 두 분은 이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지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이후에 굉장히 달콤한 연애를 하실 수 있겠고 단순히 연애를 한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스킨십적인 것도 물론 뭐 진행이 되시겠죠. 사귀신다면. 근데 그거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서로의 미래까지 함께 고민하시면서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나아가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이걸 볼게요. 네, 12자가 떴어요.
그래서 정말 빠르신 분들은 12일 내외에 만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조금 내가 늦어지신다면 12개월 이후에 1년 정도 뒤에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두 카드가 나와서 같이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e Compassion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상대방과 내가 좀 연애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각자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서로가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대요. 저는 이게 연애관이 둘 다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번님은 연애를 한다면 좀 많이 받아주는 스타일, 같이 교류를 많이 하셔야 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 분은 연애는 정말 즐겁게만 해야 되고 힘든 일, 일상의 어떤 부침들, 어려운 일들은 자기 혼자 조금 해결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좀 다를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각자의 어떤 가치관을 이해해 주려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우 다운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1번님들 중에서는 선생님 제가 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저는 그 사람 용서가 안 돼요. 이렇게 좀 지금 현재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기까지의 어떤 과정 속에서 내가 너무 지쳤다. 더 이상 연애를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 1번님이 무리해서 이 사람을 빨리 만나려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이 전혀 이해가 안 간다면 내가 억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천천히 진짜 내가 이게 이해가 돼야지만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나 스스로 이 사람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마음을 쓰신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리딩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이 카드가 뜨셨다면은 안정감 있는 연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의 진짜 짝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경험상 이 카드가 뜨셨다면 이제 동료에서 연애로 넘어가시는 분들 혹은 친구인데 막 엄청 진짜 선생님 저랑 쟤는 남녀 사이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번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처음부터 연애로 시작되는 느낌보다는 우선 지인, 같이 아는 사람, 그냥 동료 이런 편안한 관계에서 진전이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3번님의 진짜 인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우선 전반적인 힌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많이 떨어져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연애하자고 만난 사이가 아니고요. 오히려 저 사람 뭐야? 이상해 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 진짜 인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2번님인지 상대방인지 이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좀 완벽하게 봐드리고 싶은데 바뀌어서 나온 것 같아요, 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선은 카드에 제가 느껴지는 걸 얘기해드리자면 상대방 분이 굉장히 이성이 많을 수 있다. 연애 대상이 많다라기보단 인기가 많거나 팔로워가 많거나 상대방 분이 뭔가 꾸미고 놀러다니고 약간 인생을 즐기는 타입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님의 눈에는 진중한 타입이라기보다는 재밌게 놀러다니고 성격 좋고 오케이 이건 알겠는데 뭔가 한 이성에게 꽂혀서 그 사람만 보는 사람이 맞을까? 약간 이렇게 의구심에 드는 사람이 이번님의 짝일 수 있다고 해요. 우선 이 사람에 대한 카드를 더 뽑아볼 거긴 하지만 상대방 분이요. 굉장히 가볍고 철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다만 이분의 스타일 자체가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랐고 금수저, 은수저 집안 출신의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께서는 약간 철없이 살기도 했다. 철없게 사는 게 디폴트였는데 저는 이번님과 만나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고 두 분의 관계가 서로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게 두 분이 1대1로 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껴서 만난다던가 혹은 공통의 겹지인이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건너 들은 얘기들이 이번님 입장에선 조금 불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이전 연애를 이렇게 했다더라 했는데 이번님이 그거를 좀 저 사람 나의 스타일이 아니다. 나랑 좀 안 맞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아까 제가 이성들이 조금 많아 보인다라고 리딩 드린 게 있죠. 그래서 이번님은 예를 들어서 SNS를 안 하는데 이분은 많이 하신다던가 이번님은 동호회 뭐 동창회 이런 거 안 나가시는 분인데 이분은 술자리 모임 같은 자리 이런 걸 좀 많이 나가신다던가 조금 바깥 활동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이대가 뭐 완벽하게 맞다고 말할 순 없지만 약간 이번님보다는 어려 보인다. 동갑내기여도 나보다 동생같이 느껴지는 그런 동갑내기 같은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좀 훤칠한 느낌은 있어요. 키가 엄청 크다기보다는 작아도 되게 비율이 좋은 사람들. 그래서 잘 꾸미고 옷도 이 사람 좀 밝게 통통 튀게 약간 배우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신다면 아이돌분들은 굉장히 키치하고 좀 귀엽고 명품을 입더라도 약간은 좀 특이한 옷 스타일 많이 입으시잖아요. 약간 이 사람이 그런 감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재밌어 해요. 저런 옷 입었네. 귀엽다. 저런 걸 뭘 보러 갔네. 얘가 거기를 놀러 갔네. 부럽다. 이런 어떤 남들의 부러움을 좀 자아내는 복이 많은 사람인데 이번님의 눈에는 이거가 좀 나에게는 맞지 않는 사람 같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힌트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힌트.
아, 근데 이 사람 멀끔하게 생겼네요. 이런. 멀끔하게 생겼고요. 황소자리의 카드가 떴어요. 제 내단자님들도 사실 별자리마다 제 단골 내단자님들이 한 분씩 다 계시는데 우리 황소자리 분들의 특징이 가만히 있어도 굴러 들어오는 복이 많아요. 물론 노력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취해내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남들의 사랑을 편안하게 좀 받는다. 그리고 남들보단 좀 더 쉽게 금전적인 어떤 부귀함 이런 걸 또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약간 좀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게 많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요. 아까 사실 카드상으로는 불분명하게 뜨기도 했고 예체능 계열 혹은 어떻게 보면은 남들의 인정을 좀 많이 받는 직군은 아니라고 떴어요. 그러니까 사회인이라던가 이러기보다는 가업을 물려받으셨다던가 자영업자라던가 개인 사업자 같은 느낌. 프리랜서로 일하신다던가 예체능 계열에서 일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카페를 하시더라도 프랜차이즈 이런 거보다는 좀 큰 거보단 작은 프랜차이즈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를 내셨다던가 약간 이런 좀 톡톡 튀는 감성 같은 게 느껴졌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외로 조금 도련님처럼 자랐을 거다 혹은 아가씨처럼 자란 모습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려받을 게 많은데 가족들에게 특히나 더 얻을 게 많다라고 지금 염소자리의 카드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가족복이 좀 있는 사람이다. 부모복이라고 하죠. 네, 부모복이 큰 사람으로 느껴지고 러브의 카드가 떴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래요. 그래서 학창시절 떠올려보면 뭔가 인기 많은 남자애 인기 많은 여자애 생각해보시면 집안도 좀 잘 살고 성격도 좋고 장난도 잘 치고 공부도 웬만큼 잘하고 이런 친구들 있죠. 약간 그런 사람이겠다. 그래서 사실 팔자가 연예인을 하면 좋을 팔자인데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SNS 활동 같은 거 하시면 지금 현재 준 연예인처럼 남들보다 팔로워가 좀 높을 수 있어요. 몇천 명, 몇만 명 이렇게 되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네고시에이션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거 준비 중이거나 거래 계약 같은 거 영업을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남들과 좀 의사조율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분이 뭐 월세를 받는 건물이 있는데 그 월세 계약을 자기가 관리한다던가 이런 게 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여러분. 사실 제가 리딩 드리면서 선생님 제 운명의 짝이 그렇게 해프고 가벼워 보이는 애라고요? 막 이러실까 봐 걱정을 했는데 든든한 뒷배가 있어요. 그리고 크로스로드라는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만한 건 남이 다 떠먹여줬는데 가족들의 뭐 사업, 뭐 아니면 건물, 뭐 불로소득, 뭐 아니면 자기가 조금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먹고 살 만한데 사실은 다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어떤 진로 변경이 좀 한 번은 있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일드의 카드가 뜹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이운이 좀 들어왔을 수 있고요. 혹은 주변에 아이를 낳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결혼을 좀 의식하면서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부캐 카드도 떴어요. 이 사람이 미의식이 굉장히 좀 강해요. 그래서 자기를 꾸미는 것도 좋아하실 거고 아까 막 명품 같은 거 좋아할 수 있다라고 제가 리딩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테이블만 하나 사 놓더라도 이분은 진짜 감각적인 거 남들이 볼 때 진짜 멋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면 안 한다. 그래서 꾸미는 거 너무 좋아하고 인테리어, 차량 용품 이런 거 하나하나도 굉장히 아무거나 막 쓰는 사람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런 거 하나하나 약간 병적으로 꾸미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 이번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실지 한번 카드로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여러분 카드 여러 장이 떠서 이거 다 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나 봐요.
세븐 오브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2번님은 이 사람과는 완전 반대. 이분은 자기가 사실 뭔가를 하면 다 잘 안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제 가족들이 기회를 주고 가족들이 너 먹고 살 만한 거 없으니까 이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를 다 내어준 모습이라면 2번님은 자신이 진짜 피땀 눈물을 흘려가지고 만들어낸 성취를 직접 만들어낸 사람이라 굉장히 멋있게 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이드 오브 스월즈. 근데 2번님은 너무 자신의 일에 몰두를 하기 때문에 혹은 꼭 일이 아니더라도 2번님이 주변 사람들을 너무 보살핀다던가 가족이라던가 애완이라고 하면 안 되죠? 반려동물이라도 자기가 정말 열성적으로 키우느라 막 외출도 못 하신다던가 뭔가 2번님이 매여있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님이 한 번쯤은 알을 깨고 정말 좀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고 뭔가 재밌는 거 예를 들어서 2번님이 집안에서 나 공부해야 돼, 집안에서 나 일해야 돼, 회사 가야 돼 이런다면 재밌는 곳도 둘러 가고 싶고 놀러 같이 가고 싶고 2번님의 웃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2번님은 빛이 나고 반짝이는 사람인데 요즘에 뭔가 세상에 찌는 느낌? 힘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분이 처음부터 연애 대상으로 본 게 아니라 했잖아요. 친구처럼 지낼 때 이 사람이 좀 안타깝게 보다가 어느 순간 2번님에 대한 생각이 친구, 지인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도 보입니다. 킹 오브 소울즈. 근데 두 분 사이에서 한 번은 2번님이 선을 그었거나 상대방 분께서 뭔가 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2번님이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2번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갖고 싶지만 2번이 나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상대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3 오브 컵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두 분이 친구 같은 관계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이 요즘 술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2번님 얘기를 좀 많이 하신다. 나 사실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잘 안 됐다. 원래 친구였는데 동료였는데 원래 이렇게 알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2번님과 단순한 연애를 하고 싶지 않대요. 가정을 이루고 싶고요. 완벽한 진짜 가정을 이뤄서 아이도 낳고 예쁘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2번이 날 좋아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큰 기대감은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님은 누굴 만나도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고 금전적으로나 조건적인 것이나 좀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2번님이 자신을 안 만나준다 해도 사실 이 사람은 다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면 2번님은 사실은 공주 대접, 왕비님 대접, 왕자님 대접 이런 거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2번님과 만날 수 있다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다, 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어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다 이 얘기가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두 분이 좀 결혼 정년기의 분들이 많으실까요? 그럼 연애적인 감정은 좀 어떠실지 카드로 좀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뭔가 긍정적인 게 많지 않네요. 그러니까 상대방 분은요, 처음에는 2번님과 친구처럼 지낼 때, 아무 사이가 아닐 때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신의 소울메이트인 줄 알았다. 우리가 진짜 잘 맞는 인연인 줄 알았고, 뭔가 2번님이 자신을 좀 좋게 봐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2번님이 별거 아닌 칭찬의 한마디? 너 오늘 옷 이쁘다. 오늘 잘 어울린다. 오늘 얼굴이 괜찮네? 이런 평범한 말에도 이 사람이 되게 기쁘고 설레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2번님께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2번님이 뭔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이성에게 관심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약간 좀 화가 나기도 했다라고 하거든요. 자신을 되게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사실 이번에 안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면서 이 사람이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만나는 게 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두 분이 좀 매일같이 얼굴 볼 수 있고 이런 사이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좀 잘 만났을 텐데 차라리 그냥 가끔 얼굴 보는 사이였으면 좀 잘 진전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기에는 기회가 좀 안 좋았다. 오히려 맨날 이 친구처럼 보고 편안하게 지인으로 보고 이게 좀 부정적이었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방수 청소부터 합시다라고 카드가 떴거든요. 요 카드 뜨니까 제 댓글로 선생님 진짜 방 청소가 안 돼 있어서 찔렸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번님의 뭔가 망가진 모습 같은 걸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소하게는 술 먹고 이번님이 좀 이렇게 정신을 잃은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진짜 이번님이 뭔가 방 정리 좀 안 한 걸 이 사람이 안다던가 그러니까 이번님이 이 사람의 눈에는 굉장히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조건도 좋고 외모도 부드럽고 약간 여성성이 많은 사람.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인데 에스트로겐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대요. 그러니까 여성미가 넘치고 여리여리한 사람, 이런 예쁜 사람처럼 느껴 했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이번이 그렇게 환상에만 있는 사람은 아니구나. 인간미도 있네. 약간 이런 모습을 이 사람이 봤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번님에게 인증을 많이 받고 싶어 한다. 특히 이번은 자신보다 훨씬 더 멋있고 잘생기고 더 키 크고 더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귄다면 어떤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두 분 사이에서는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대요. 상대방이 좀 자신감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번님께서 조금 이 사람에게 기운도 좀 불어 넣어주고 이번님이 이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게 될 거다라고 하거든요. 두 분이 음과 양이 맞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한다면 정말 모든 게 순리대로 잘 흘러갈 것이고 특히 이번님이 약간 저는 아까 이 사람의 시선에서 이번은 왜 저렇게 매여있을까? 왜 저렇게 뭔가 갇혀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님이 자처해서 좀 홀로 있고자 하는 모습이 또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님이 재택근무를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중요한 어떤 시간 외에는 나는 혼자 있고 싶고 집안에 있는 게 최고야. 약간 이런 성향이시라면 이 사람이 그런 이번님의 성향을 다 이해해주고 더 철저하게 이번님이 원하는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헌신해서 만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님이 나는 이제 살림이나 하고 싶고 진짜 뭐 집에 있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번님이 남성분이셔도 내가 열심히 사는 거 말고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라. 내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협동적으로, 협주적으로 잘 맞는 연인이 되어 갈 거고 사실 연인의 합은 아니죠. 라이프 퍼포즈라는 카드와 음과 양이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르게 결혼을 진행하게 되시는 인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그 시기를 볼게요. 7자가 나와서 7일 내외로 이 사람 만나거나 늦어지신다 해도 7월달쯤에는 이 사람과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저 홀트부터 메럴이라는 카드가 보여요.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가 자고 있는데 천사가 그 아이 위로 이렇게 이불을 덮어주는 듯한 모션을 이렇게 취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번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여기에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이번님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인연에 좀 집중해봐 라고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 사람 상대방의 시선에서는 이번님을 자기가 짝사랑하듯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이번님이 너무 내가 멋있는 사람, 내 이상형인 사람 이런 사람보다도 물론 그런 사람 좋지만 나를 진정으로 좀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내가 힘들지 않게끔 쉬게 해줄 수 있고 나에게 평온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좀 알아보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라고 리딩 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분들의 메인 카드 먼저 읽어드릴게요. 엠퍼러라는 카드고요. 황제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3번님의 조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에 맞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능력이 좋으신 분, 훨씬 더 이성들로서 매력이 많으신 분, 이런 분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간략한 힌트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님의 상대방 분은요, 3번님보다 좀 연상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킹의 카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뜨고 있고 지금 코트 카드라고 표현되는 인물 카드가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데 그와 동시에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 보니까 이분의 주변 사람들 또한 명망이 있고 애초에 집안 자체가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뮤지컬 배우 중에서 김소연 씨 집안이 모두가 명문대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도 명문대를 갔고 자신의 자녀분도 이제 보낼 예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또한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주변에 뭐 하나 부족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든 하나씩 새는 바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애초에 집안 자체가 모두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내 친구들도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굉장히 크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분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분들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놀아 보이는 게 많아 보여요. 이 사람 맨날 술 먹으러 가네. 가게에 붙어있지도 않고 사업장에 붙어있지 않고 회사에서 붙어있지 않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친구들과 캠핑하러 다니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같은 무리에서 사업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쌓는 것, 그것도 돈만큼이나 큰 자산이잖아요. 이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은 좀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니면 애초에 안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이 갖춘 게 많기 때문에 내 사람 또한 내가 만날 이성 친구 또한 굉장히 좀 조건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외모가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만나는 타입은 아니실 거다. 어느 정도 지성이 있어야 되고 집안도 볼 것 같고요. 학력도 보고 볼 수 있는 건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런 사람 싫어요 라고 말을 하시겠지만 아마 3번님도 이 사람 눈에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 사람 정도면 내가 원하는 수준의 조건을 다 갖췄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실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 굉장히 사업적인 머리 아니면 냉철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보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되게 어린아이, 동물, 약한 것에 마음을 좀 많이 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유기견 센터에 막 이렇게 기부를 하시고 봉사를 나가시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들의 이미지 같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크고 단순 공무원이라기엔 굉장히 고위공무원에 가까운 사람인데 법과 사람들의 복지와 걸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행정고시를 보신 분들 아니면 정말 빨리 승진한 케이스들 그래서 공무원이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싶긴 한데 회사 생활을 하셔도 이 사람은 자기가 장일 가능성 자기가 사장님, 회장님일 가능성이 높고 가족들이 굉장히 좀 능력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덕보기보다는 자신이 좀 자수성가했다고 생각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분께서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외로 물러요. 그래서 내 사람이다 싶으면 다 내어주고요. 뭐든지 다 좀 내가 먼저 해줘야지, 내가 해결해줘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을 좀 갉아먹는 사람이기도 하다. 저는 이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도움도 잘 주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약간 이거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의 내면은 되게 애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드럽고 상처도 좀 잘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의 어떤 손해 같은 것도 좀 감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3번님의 시선에서 이 사람이 어떨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족주의 사회에서 좀 성장한 사람이고요. 처녀 자리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처녀 자리에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외로 내면은 굉장히 좀 섬세하고요. 여립니다. 오토크로시랑 벌거의 카드가 사실 굉장히 상반된 그런 카드인데 이분께서는 내가 겉으로는 굉장히 좀 강해 보일지언정 사실 내면은 굉장히 약하다고 해요. 캔서의 카드도 떴기 때문에 이분께서는 내 사람 외에는 사실 신경 쓰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호구도 되어본 적이 있고 손해도 많이 본 사람이다. 유니온의 카드가 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좀 협약을 많이 맺어야 되는 프리랜서라고 친다면 회사와 이렇게 같이 협동 관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 회사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겠고 약간 느낌이 굉장히 좀 젊은 오너 그런 분들 떠오릅니다. 뭐 배민이라던가 그분들도 30, 40대 그렇게 어플을 개발을 하셔가지고 큰 부자가 되셨잖아요. 약간 이런 분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분께서는 뷰티의 카드가 또 떴기 때문에 여성적이고 아름다운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여성적인 것들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화초 키우기 아니면은 뭐 뜨개질 막 이런 섬세한 어떤 작업들 있죠. 그런 걸 좀 좋아할 수 있겠다. 요리하기 이런 게 취미인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는데요. 이분은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분이 우리 3번님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님이 이 사람 눈엔 좀 어설퍼 보이는 매력이 있대요. 뭔가 똑부러져 보이긴 하는데 이외로 좀 허당이라던가 특히 연애에 있어서 굉장히 눈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지고 이분은 자신의 조건 때문에 어디 가서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3번님은 자기에게 흥미 자체도 없어 보인다? 약간 이런 마음이 이분에게는 좀 아쉽게 느껴지고 마음이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짝사랑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3번님이 이 사람 앞에서 노골적으로 이 사람에게 이성적인 관심이 없는 걸 좀 티냈을 수 있겠다. 그래서 3번님이 항상 자신과 함께 있거나 대화를 할 때 3번님이 이 사람 좀 별론데 더 잘생긴 사람, 더 예쁜 사람 없나? 이렇게 머리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느껴질 수가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왜 3번이를 좀 좋아할까를 보면은 3번님의 그 냉철해 보이는 이미지, 약간 냉미녀 같아 보이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거기에 빠졌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번님의 학력 아니면은 어떤 좀 전문적인 일을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점이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자신이 유일하게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 3번님이 좀 가지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님이 항상 자기를 보면서 약간 관심 없는 표정 그런 것이
좀 자기에게 빠지게끔 만들고 싶다. 어떻게 보면 이런 오기도 살짝은 섞여 있다고 느껴져요. 3번님이 자신을 굉장히 아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3번님이 자신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애절하대요. 절절하게. 난 3번과 잘해보고 싶은데 잘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밤잠을 못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사귀어 가신다면 3번님은 좀 어떤 연애를 하게 되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되게 열정적인 데이트를 많이 하실 거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항상 꽃을 사온다던가 선물과 함께 데이트 신청을 해온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든의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를 제가 좀 좋아하는데 보면 소녀가 이 옆에 과일과 꽃이 담긴 그런 바구니와 꽃이 예쁘게 피어있는 마당에서 자고 있는데 저 멀리서 유니콘이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3번님을 좀 많이 좀 도와주려고 할 거다. 실질적인 나의 뭐 업무적인 도움 이런 걸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카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해결을 해주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결혼을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결혼하고 나가지고 왜 뭐 너가 쉬고 싶으면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러브의 카드가 떴습니다. 3번님도 이 사람과 사귀어 가신다면 특히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헌신할 거기 때문에 이분과 열렬히 사랑하게 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니페스테이션과 이제 루미너시티라는 카드가 보이기 때문에 3번님은 이 사람과 만남과 동시에 나의 영향력이 더 높아질 거고 나의 어떤 좀 인정받는 수준이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소유진 씨가 원래도 굉장히 아름답고 통통 튀고 귀엽고 섹시한 아주 대단한 연인이셨지만 그래도 백종원 씨와 결혼하시면서 더더욱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3번님도 인정을 더 받게 될 거고 단순히 그런 사회적인 시선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3번님 오랜만에 보면 굉장히 얼굴이 좋다. 좋은 사람 만나서 많이 편해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과 잘 만나기 위한 조언 보고 시기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시기 먼저 볼까요? 시기로는 팔자가 나와서요. 8일 내외로 이 사람과 만나게 되시거나 혹은 8월달, 늦어도 8월달에 이 사람과 만날 수 있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이 손에 잡혀서 리딩 드리도록 할게요. 네, You are limitless라는 카드가 떴어요. 우리 3번이 굉장히 특별하고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지금 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3번님이 이 사람이 별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3번님은 너무나도 특별한 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특별한 분을 좀 만나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느껴져요. 사실 내가 완벽하면 누굴 만나도 완벽하지라고 모두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 완벽함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혹은 정말 그 완벽함을 깨트리는 악연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대방은 우리 3번님을 더욱 값지게 다른 사람들보다 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줄 인연이라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Being the present and view of the future 이라는 카드도 동시에 떴어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당장 우리 3번님이 더 잘생기고 더 예쁘고 더 매력적인 사람과 데이트하고 이거보다는 상대방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발전할 거고 그에 따라서 3번님의 삶 또한 더더욱 편안해지실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 일상을 즐겁게 해주는 이 사람과 좀 만나봐 라고 조언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운을 기원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데스노트라는 카드가 떴어요, 우리 사모님들. 지금, 선생님, 저는 약간 이미 좋은 인연이 한 번 지나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내 운명의 짝이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 맞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꼭 그 사람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차례 지나갔다고 생각한 사람이 사번님에게 의미가 있는 진짜 인연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부님의 그 사람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일 거래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돌직구로 다가가는 타입이고, 사부님에게도 정말 진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가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부님은 그 사람이 내 평생의 인연일 거라고 믿어온 사람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의 사이가 가족들에게 오픈할 정도의 사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혹은 선생님 저 지금 누구 만나고 있어요, 누구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는 썸남썸녀 남친 여친 있어요 하시면 그 사람과 그냥 쭉 가는 흐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결혼을 의미하는 카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선생님 제가 이혼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예를 들자면 전 남편, 전 부인이 나의 진정한 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이 사람과의 관계성은 두 분이 처음 보자마자 알았을 거다. 이 사람이 내 운명이라는 것, 이거가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 오랜 기간 알고 지냈고 이런 느낌보단 첫눈에 반해서 첫눈에 그냥 바로 관계 진전이 된 케이스. 그리고 사귀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남들에게 오픈하고 친구들과 함께 보고 가족들에게도 소개를 했던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선생님 제 인생에 진짜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어요 하신다면 이제서야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될 거고, 두 분은 한 번 만나면 그냥 바로 불이 붙어서 금방 관계가 진전이 되실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뭔가 거리낄 게 없는데 뭔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제가 더 껄끄럽게 느껴지는 게 뭘까요? 이 사람과 만나게 되시면 그냥 바로 관계 진전 되시고 남들에게 축복받으면서 만나게 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다른 특징이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드가 몇 장 손에 꼽혀 나온 게 있어서 이거랑 다른 카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 분께서 조금 변화가 많으신 사람이라고 해요. 좋은 일이 있었다가 나쁜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좋은 직장 다니시다가 갑자기 퇴사하게 되셨다던가, 아니면 밥벌이 잘하시다가 시험 준비를 하시게 됐다던가, 이직 준비하느라고 쉬신다던가 등등등등. 그래서 사모님과 연이 있고 없고를 따지기 전에 우선 이 사람의 인생이 좀 많이 복잡해 보여요. 굉장히 변동수가 많은 사람이었고 탄탄하게 그냥 항상 무던하게 살아왔다. 내 인생은 굴곡이 없었다.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생이 쉽지 않았고 중간중간에 귀인의 덕이 없었으면 이 사람이 정말 힘들었을 수 있는데 겨우겨우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한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법적인 문제 혹은 이전에 뭔가 법적으로 뭔가 회사와의 갈등이 있으셨다던가, 아니면 남들에게 좀 지탄받을 법한 일이 있으셨다던가, 약간 문제 혹은 뭔가 불화가 있는 느낌. 아니면 이 사람이 술, 담배 이런 거 좋아하셨다면 그게 좀 문제가 건강으로 오셨다던가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런 흐름도 보입니다. 이 사람은요. 우선 천칭자리와 양자리의 카드가 떴어요. 요 별자리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 외에 이분께서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있어서 제약이 좀 있다고 합니다. 법적인 제약이 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그래서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기보다
보다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냥 근근히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보셔야 되고 서비스업을 하셔야 되거나 영업을 하셔야 된다던가 조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좀 힘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른 직군에 있으시더라도 이분께서는 이제 전문적인 어떤 자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시고 있는데 그게 녹록지 않다.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험이 잘 안 풀린다던가 이직 준비하고 있는데 이직이 잘 안 되는 상황, 뭐 이런 것도 보입니다. 그럼 선생님 그 사람 뭐 장점이 없나요? 라고 할 것 같아서 4번님이 이 사람 왜 좋아하는지 이걸 좀 볼까요? 사실 4번님이 좀 제약적인 연애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랑 만나도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보다는 4번님만의 어떤 틀이 있고 4번님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교감이 되는데, 이 사람은 좀 그런 교감이 좀 잘 되는 사람이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대방 분이 굉장히 어른스러운데 4번님을 이끌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번님과 무엇보다 이 섹슈얼한 합이 좀 잘 맞았고, 두 분이 첫눈에 반할 정도로 좀 이런 끌림이 좀 강한 인연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이프 퍼포스라는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아마 상대방 또한 4번님의 이상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눈에 반해서 두 분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오픈하고 만나고 결혼까지 빠르게 진전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요. 두 분이 거의 백수 내지는 막 엄청 확고한 직업이 없으시다가 결혼을 하시면서 정착하게 되는 케이스. 직업도 생기고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거나 결혼으로 인해가지고 팔자가 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커플이 되지 않을까. 사모님 또한 이 사람과 뭔가 돈을 잘 벌어서 상대방이 명예가 있어서 만나가신다기보단 그냥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럼 상대방 분은 4번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실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을 좀 오랜 기간 상처받대요. 그래서 끊긴 인연이라면 이 사람이 염탐을 좀 많이 했을 거고요. 4번님이 잘 지내는 것 같을 때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 없이도 잘 지냈어? 나 없이 정말 행복해?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감정도 느껴지시고, 4번님이 사실은 얼마나 그 사랑에 열정적이고 사랑에 목을 매는지 안돼요. 얼마나 상대방에게 잘해주는지 아는데 자신이 그 기회를 놓쳤다라고도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있대요. 끊긴 경우라면 나도 진짜 내가 먹고 사느라 어쩔 수 없었어. 나도 너무 힘들었어. 너에게 상처 준 건 미안하지만 너를 내치지 않으면 내가 너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느 정도 그래도 옛날에 비해선 내가 좀 많이 나아졌다. 상황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4번님 앞에 좀 떳떳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해요. 과거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다면 이제는 월급이라도 따박따박 받는다던가 이제는 돈 좀 모아놨다던가 뭐라도 내가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너에게 좀 떳떳하게 다가갈 거고, 사실 4번님이 자신에게 실망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연락을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도 먹고 살만하다 이러면서 다가온다면 4번님에게 자신이 좀 떳떳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사실 4번님이 너무 예뻐서 좋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4번님이 자신에게 엄청 목을 매다가 이제 목을 매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다고 할까요? 제가 왜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지? 이거에서 이 사람이 좀 황당해한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좋은 얘기만 해드려야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거짓말을 해드릴 수 없는 거니까. 네, 이 사람은요, 4번님이 어디 나가서 다른 이성 만나게 될까봐, 다른 여자, 남자 만나서 너무 행복한 삶을 살까봐, 그래서 더 이상 4번님이 나에게 뭔가 기회를 주지 않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당장 사귀고 싶다, 당장 막 미래까지 그리겠다, 이런 느낌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두 분이 거의 동거를 해보셨다던가 아니면 진짜 결혼 얘기 많이 하면서 연애를 했던 타입이라던가 썸 탔을 때 그래도 진중하게 생각했다던가 이건 있으셔도 이 사람이 당장 다가오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은 4번이 자신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이 있다면 그거를 좀 잊어줬으면 해서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쪽팔리대요. 과거에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4번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 회피했거나 도망쳤다던가 관계를 회피하고 그냥 완전히 이 관계를 내가 쓰레기통에다 버린 느낌? 그게 너무 자신이 쪽팔려서 그거를 회복하고 싶다지 당장 네가 4번과 미래를 그리겠다 이건 아니래요. 왜냐면 서로가 이제 의심과 불안한 감정이 남아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결혼을 할 거라면 각자가 알아서 이제 더 좋은 인연들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4번이 너무 나에 대한 나쁜 생각을 버리고 날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4번이 나를 보고 와 멋지다.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4번이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유혹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대요. 예상 댓글 선생님 미친놈이네요. 이건데 그러면 두 분이 사귀게 되신다면 어떻게 만나가게 될지를 한번 볼게요. 아, 상대방 잘생겼죠? 그리고 4번님도 예쁜가 봐요. 완전 선남선녀 정도가 아니고 미남미녀가 만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예쁜 합을 맞춰갈 거라고 해요. 막 누구 하나가 부자다, 대단하다 사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단 두 분은 그냥 외모가 예뻐서 누가 봐도 정말 아름답고 잘생기고 예쁜 커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그림 같은 데이트, 그림 같은 사랑 이런 관계를 맺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걸리는 게요.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문제.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면 집안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사부님은 대체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인생에 굴곡이 없었다면 상대방은 좀 인생의 굴곡이 계속 보여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진 않지만 잘생긴 내 남편, 내 남친, 예쁜 내 와이프, 예쁜 내 여친 이러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과 언제 만나게 될까 볼게요. 팔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8일 내외 혹은 늦어져도 8월달까지 8월에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조언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조금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내가 많이 참고 그리고 사실 여기 카드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수면 위에서 여기 심지어 이렇게 물이 막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셔야 된대요. 그리고 밑에는 이 상어가 어렴풋이 보이거든요.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인내해야지만 내가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나을까요? 이거를 그래도 봐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카드에서 이게 떠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만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안 만나고 다른 인연 진짜 잘 만나신다 하면은 다른 사람 만나라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사부님이 이 사람 안 만나시고 다른 사람 만나려 하면 사실 성이 잘 안 차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 사부님 눈에 정말 딱 맞는 완전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무리 만나려 해도 약간 껍데기로 연애한다고 뜨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 사람에게 가 있는데 이제 조건적인 것 때문에 억지로 다른 사람 만나려고 하면 관계가 쉽게 맺어지기가 어렵고 유지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는 순간순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또 잘 될 때는 또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좀 불안정할지언정 한 1년 동안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가 그 다음 해에는 돈이 좀 들어오신다던가 우리 남편, 우리
뭐 남친 그렇게 여유는 없어요 라고 얘기는 해도 이 사람이 갑자기 뭐 유명해지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어떤 기운이 조만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잘 만나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행복한 연애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